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AWS 리인벤트 요약 시간, 그리고 오늘은 AWS 리인벤트 2021 컴퓨팅 신규 서비스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그 예고 드린 대로 AWS 신능선님 제가 모셔서 같이 인사 나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드립니다. 네, 오늘은 원격으로 아, 네. 하네요, 우리가. 네, 그러게요. 좀 어색합니다. 네. 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그냥 열심히 저도 리인벤트 보면서 어떻게 잘 전달하고 고객분들한테 좋은 방안을 제안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어, 저희 능선님하고 제가, 작년에 이 컴퓨팅 했었잖아요. 재밌게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열심히 좀 잘 전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선님 어떤 일 하시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업무는 스킬스길드라고 하는 그 기업 고객분들의 그 회사 차원의 역량 강화를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길드 프로그램 딜리버리 매니저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교육 프로그램 제가 네. 소개해 드렸는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든 뭐든 뭘 시작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비단 저희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시작하실 때마다 뭔가 시작을 하실 수 있게 잘 도움을 받으시려면은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받으신다라는 걸 조금 더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더 아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속한 사업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네. AWS 차원에서는 그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트 사업부에서는 저희가 자격증이라는 것도 드라이브를 하지만은 고객분들에게 별도의 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회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클래스룸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작년에도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스카이캐슬로 설명드렸죠. 교육을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처방 형태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아마존의 그 AWS의 차별점이 하나가 교육이지 않을까 좀 길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교육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빨리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컴퓨팅 영역 저희 이제 주로 그 컴퓨팅 영역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EC2 관련해서 또 런치가 너무 많죠. 고객들이 많이 쓰는 영역이고. 그래서 네. 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거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작년 네, 서비스 런치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작년에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퓨트 영역, 그러니까 저희가 EC2로 알고 있는 가상 머신 서비스를 어떤 걸 저희가 신규 서비스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하이브리드 앤 엣지라고 해서 저희가 점점 원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어딘가에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고객에 이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네, 맥을 처음 소개드리기도 했고,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소개를 드렸는데, 올해도 비슷한 소개 양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타입 자체는 작년보다 신규로 서비스 출시된 거는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핵심적으로 또 짚어줄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인스턴스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컴퓨팅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의 접점이 되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아웃포스트라든가 프라이빗 파일 비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AWS 내에는 컴퓨팅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EC2, 그러니까 가상 머신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EC2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ECS, EKS, Fargate. 저 이외에 바로 영준님께서 정영준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께서 소개해 주실 그 컨테이너 관련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람다라고 해서 서버리스 컴퓨팅,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코드를 그냥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EC2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냥 이렇게 뭐 구분을 사실 해놔서 그렇지 AWS 서비스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 서비스들도 EC2를 뒷단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서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간이 될 수 있는 스토리지와 함께 두 가지가 이제 메인 솔루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EC2 팀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비전은 그 모든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가 포트폴리오가 400여 개 이상의 서버에, 그러니까 서버로 볼 수도 있죠. 서버가 이제 그 사양이 다르고 뭐 그렇죠. 옵션이 다르고 이런 걸 봤을 때 400여 개 이상의 서비스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키노트 보니까 거의 네. 475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500개. 사실 이제 기억하는 게 작년에 저희가 할 때 200여 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점점 이 혁신의 속도라 그러는데 계속 고객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EC2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EC2, C가 2개 들어가서 EC2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서비스에는 CPU랑 메모리 조합에 따라 이게 이제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C5 라지, 뭐 R5 라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그 패밀리 타입,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라, 그러니까 어떤 EC2의 서비스,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 조합이라든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그리고 이 그 X라지, 스몰, 미디엄 뭐 이걸 통해서 내가 사이즈, 이 성능의 캐파시티를 예상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숫자가 400여 개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인스턴스 타입은 뭐 메모리가 뭐 그 12TB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CPU, vCPU가 뭐 400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AWS 들어왔을 때가 아마 16vCPU가 최고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64vCPU라든가 이렇게 점점 메모리도 테라바이트 단위로 가고 엄청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그 패밀리, 인스턴스 패밀리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이 알파벳들이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M이라고 하면 CPU 메모리가 약간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C라고 네. 하면 CPU가 조금 더 많고, R은 메모리, X는 이제 메모리가 엄청 많은 거, 테라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되는 SAP 이런 거 쓸 때. 그렇죠. 인메모리. SAP를 직접 올리실 수 있도록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올리신다라든가 그런 워크로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GPU가 필요할 때는 G나 P 타입, 그러니까 뭐 그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은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숫자는 저희가 몇 세대, 그러니까 그 숫자가 높으면은 그 자동차들도 이제 등급이 높게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옵션인데, 자동차 이제 뭐 디젤이면 D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옵션인데, 저희는 이제 그 CPU에 대한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부가 옵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메모리라든가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2X라지, X라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이즈, 티셔츠 사이즈처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 EC2 서버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뭐 뒤에도 뭐 i4, IESM 막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와, 이게 뭐 이거 잘 모르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이런 컨셉을 이해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녀석이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드리기도 하지만은 네. 저희 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소개부터 이제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머리 아파가면서 선택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컴퓨터 옵티마이저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처음 냈어요. 그래서 석찬님께서 그 영상을 촬영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신 것도 있는데, 이는 이제 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보고 이거를 좀 그 추천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골라준다. 그렇죠. 골라주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근데 여기에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리소스 이피션시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내가 그 EC2, EBS, 람다의 월간 사용량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그 뭐 사용을 하면은 비용 절감 기회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 약정을 한다라든가 세이빙스 플랜을 썼을 때 뭐 이런다든가 이런 형태의 그 조언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서 사용량 패턴을 보고 이런 걸 추천을 하게 서비스화 만들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컴퓨터 옵티마이저 내에서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오퍼튜니티 매트릭이라고 해서 EC2랑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대한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량을 가지고 보는 거죠. 뒷단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추천을 더 드리는. 그래서 EC2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천을 기반을 통해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저희가 보통 그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보면은 보통 14일이 디폴트인데, 근데 이게 기존에 3개월 데이터를 보고 그 추천을 드렸던 거를 최대 6개월의 데이터를 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서버들이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잊어버리죠, 그냥.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든가 회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좀 최적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AWS에서 쓰는 것만으로도 추천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기회를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좀 추천을 받고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컴퓨터 옵티마이저.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좋은 기능이에요. 어쨌든 이제 추천을 받고 나면은 내가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해보지 않을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CPU 플랫폼이 인텔, AMD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 실리콘을 제작한 CPU를 제작한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아침에 키노트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비톤 3라고 하는 그 칩셋을 한 번 더, 그 다음 세대의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 2세대의 그래비톤 프로세서보다 그 25%가 더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비톤 3 같은 경우에는 부동소수점 연산에 최적화돼서 기존보다 2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 처리에 대해서도 2배 이상, 그리고 CPU 기반의 머신러닝 처리를 하는 경우, 연산을 처리하시는 경우에도 3배 이상, 저희 이제 기존의 그래비톤 프로세서에 비해서 절감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 ESG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뒷단에서는 저희가 이게 처리될 때 사용되는 에너지도 60% 감소가 돼서 더 효율적인 CPU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그래비톤 3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인스턴스 타입을 2가지를 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C7G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C 타입은 컴퓨팅 옵티마이즈이죠. 그리고 G자는 그래비톤 프로세서라고 하는, 아까 이제 제가 인스턴스 타입 얘기 드렸을 때 그 부분이랑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CPU에 최적화돼서 저희가 HPC라든가 EDA 아니면 CPU 기반의 ML 인퍼런싱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저희가 DDR5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DDR4를 사용하던 C6G보다 한 50% 이상 메모리 밴드위스 향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실 ARM 기반 칩셋이라 그러면 좀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막 이런 지금 머신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이런 데 사실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 알고 계신 메이저 리눅스 운영 체제들이 저희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이제 바이너리들을 포팅해서 바로 사용하시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운영 체제와 이미 저희가 성능 최적화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것들도 문제 없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더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텔이나 AMD 프로세서보다 하나 더 좋은 점은 이제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더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이고 내가 그 CPU에 의존적이지 않다라 그러면은 그래비톤 프로세서로 옮겨가심을 통해서 비용까지 절감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C7G 7세대 그 그래피톤은 그래피톤 3로 구동되는 프리뷰고요. 그리고 G5G는 이제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세대 그래피톤 2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식 출시된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래비톤 3로 같이 올려놨다 보니까 약간 네. 혼동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석찬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G5G는 그래비톤 3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출시를 한 그 인스턴스 타입인데, 그 그래비톤 2 프로세서에다가 그 엔비디아의 TG4 텐서 코어 GPU를 같이 그 엮어서 만들어낸 GPU 그 인스턴스 타입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떤 워크로드에 최적화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자가 그 스트리밍이라든가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이제 그 미디어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실 때 최대 이제 미디어 그 30% 이상의 그 가성비를 더 높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처리라든가 미디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런 그 안드로이드 게임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시라 그러면 비용 효율적인 그 인스턴스 사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가 이제 사실 그래픽 GPU니까 그 엔비디아 맞습니다. 그래픽 GPU랑 ARM 기반 CPU가 이렇게 딱 만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G 타입 앞에 있는 G와 뒤에 있는 G가 다른데 앞에 있는 G가 그 이제 말씀하신 GPU가 들어가는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G는 그래비톤 그 소문자 G는 그 그래비톤 CPU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딱 라임이 딱 맞더라고요. G5G. G5G, 네, C5G. G가 나름 그 입이 붙네요. 네. 네. 그래서 그래비톤 프로세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니엄을 작년에 처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그 프리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그 인퍼런시아라고 해서 머신러닝 그 AI ML을 진행하시면은 그 이제 모델을 만드는 학습 단계가 있고 이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는 추론 단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추론 단계에 최적화된 그 비용 효율적인 그 칩셋인 인퍼런시아를 저희가 출시를 하고 그 모델, 그러니까 트레이닝, 학습에 최적화된 이 트레이니엄을 작년에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프리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은 트레이니엄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고객들의 학습을 돕는데,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트레이니엄이 그 여기 가운데 보시면 800GBps 네트워크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이 뒷단에서 트레이니엄 서버 클러스터를 도움을 받아서 이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WS 뉴런 그 SDK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더 총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쓰시는 그런 이제 이 머신러닝 이 모델링 과정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더 빠른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뒷단에는 트레이닝 인스턴스는 AWS EC2의 울트라 클러스터라고 하는 컨셉 안에서 이제 수만 대 이상의 그런 이제 EC2 인스턴스들의 그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GBps가 아니라 800GBps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통해서 이런 걸 지원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되게 100기가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800GBps를 다 쓰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니엄 칩셋 자체가 그 이제 병렬 분산 그 학습의 처리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마지막 이제 인스턴스 타입 소개인데 IM4GN, IS4GEN 인스턴스 타입인데 저희가 I 타입은 스토리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드 디스크가 로컬에 그 이제 임시 하드 디스크가 SSD 하드 디스크가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D 타입 그 신규 버전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는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핀들이 돌아가는 자기장 디스크였는데 메모리 기반의 하드 디스크 타입을 가져가는 게 그 이제 I 타입인데 이 I 타입 i3의 새 버전이 IM4GN, IS4GE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아까 그 몰랐으면 저게 뭔 뜻인지 막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솔직히 IM과 그 IS의 차이는 뭘까 이게 잘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저희도 출시 이후에 좀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IM4G에는 CPU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를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둘 다 하드디스크 로컬의 그 빠른 I/O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라든가 NoSQL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검색 엔진, 분석 이런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뭐 이런 워크로드에 적합하긴 한데요. 근데 IM4GN과 IS4GEN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성비냐 아니면 성능이냐 이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4GN은 2가 있으면 이제 CPU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IM4G에는 vCPU가 최대 64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메모리도 256GB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둘 다 로컬 하드디스크는 750GB짜리 4개를 지원하는 게 현재는 최대이지만 이제 그게 또 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네. IM4G에는 100GBps의 네트워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처리를 같이 이제 클러스터를 구현하실 때 성능이 더 최적화되겠죠. 근데 네. 난 이 정도까지 CPU와 네트워크를 필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가성비 있는 SSD를 사용을 하고 싶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실 때는 IS4GN을 쓰시면 됩니다. CPU 최대 32개 vCPU이고요. 메모리가 조금 적은 192GB가 GIB가 현재 최대 지원 사양이고요. 로컬 하드디스크는 4개의 7500GB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최대 50기가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나는 성능의 끝판왕을 원한다. 나는 하둡이나 아니면 MySQL이라든가 NoSQL 시스템 아니면 파일 시스템을 뭔가 EC2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성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IM4GN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약간은 난 가성비를 좀 따져보겠다. 성능도 SSD를 써야지만 가성비를 체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IS4GN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인스턴스 타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짜 별의별 요구사항이 많구나. 이런 네, 걸 맞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요 설명을 이번엔 좀 짧게 드릴게요. 사실 제가 20분을 받았는데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저희 AWS 지금까지는 EC2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고객한테 가까워지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리전이라고 하는 서비스 지역 컨셉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 센터 집합이라고 하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풀 인터 네트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CDN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고객한테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구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왼쪽 사각형 가장 큰 게 AWS 리전이라고 보면은 이제 점점 고객들한테 가까워지는 서비스 형태로서 로컬 존이라든가 웨이브랭스 존은 이제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신규 출시를 했었죠. 점진적으로 고객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은 점점 더 이제 무조건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반응 속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 장소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를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AWS 리전이 있고 이제 내 데이터 센터가 아닌 곳에 그리고 거기에서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렉을 보내드리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었었고 그 위에서 웨이브랭스 존 이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현재까지는 저희가 IoT 서비스 그린글래스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고객사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여전히 계속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IT 관리하시기에도 뭐 클라우드도 관리하고 내 데이터 센터도 관리하고 하기 힘들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나는 일관된 환경들을 좀 원한다.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난 그건 모르겠지만은 빨리 신규 서비스, 신규 제품을 출시를 해서 더 빠른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클라우드나 그리고 내 데이터 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용자 경험 그리고 환경들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웃포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가
렉 단위로 하는 것만이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아웃포스트 서버 1U짜리, 2U짜리 이 두 가지를 좀 오.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예고만 했는데, 그죠? 그렇죠.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한번 그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됐고요. 원유랑 투유랑 가장 큰 차이점은 원유는 그 그래비톤 2 프로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투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유 투유는 기본적으로 렉에서 그 스태킹하는 그 표준 단위입니다. 1cm, 2cm처럼. 근데 투유는 네. 두 개의 썸네일 정도 들어가는 이 정도 되는 규격이 되겠죠. 한 5에서 6cm 정도 될 텐데 그 사이즈가 되는 표준 렉, 기존의 렉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렉 마운트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서버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쓰실 거냐 아니면 인텔 기반의 프로세서를 쓰실 거냐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안에 현재 제공한 가능한 이제 서비스들은 EC2 가상 머신, 그다음에 ECS 저희 이제 그 컨테이너 서비스, 그다음에 IoT 서비스, 그러니까 IoT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린그래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유 서버는 이제 그래피톤 칩이니까 네. 굉장히 좀 작게 만들 수 있고 이제 네. X86 프로세서 들어있군요. 2U 서버는. 그렇죠. 약간 서머리라든가 이제 그 디자인, 하드웨어 디자인에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역시. 부분이 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완벽하게 디스커넥티드 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기존에 이제 아웃포스트처럼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그 AWS 콘솔에서 제어를 하듯이 그 아웃포스트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아웃포스트 1U, 2U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그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워크로드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지사라든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지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 그러니까 내 장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가면 MRI를 찍는다라든가 CT를 찍는데 이 뒤에서도 그렇죠. 사실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여기 이제 또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요즘 이제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아웃포스트 1U, 2U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내 가까운 지역에서 컴퓨팅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제 고객 가까이 가고 있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연결된 형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아까 이제 그 세 개의 그룹으로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 좀 더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서비스는 AWS Private 5G인데 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네트워크적인 관점이 가까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AWS를 통해서 Private 5G를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5G랑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걸 조금 한 30분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G, LTE, 뭐 3G 이렇게 해서 통신사의 등급,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를 하죠. 근데 5G가 초저지연 뭐 더 스케일 이제 더 많은 속도, 그다음에 많은 처리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희 퍼블릭하게 알고 있는 통신사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서비스를 휴대폰을 통해 쓰는 그 네트워크가 퍼블릭 5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퍼블릭 네트워크 모바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뭐 현재 이제 한국에는 3개사가 있죠. 그 3개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퍼블릭 5G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퍼블릭 5G를 내 회사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 연결을 하고 전용선 연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인터넷망이 아니라 5G망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를 프라이빗 5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할 때 이 지역에다가 5G를 놓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클라우드 개념을 넣어서 원래 5G 인프라를 넣기 위해서는 라디오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중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휴대폰이 접점이 되는 이 녀석과 얘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을 처리해주는 서버들,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뒷단의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형태가 AWS Private 5G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도 서비스가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AWS 리인벤트 세션에 또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rivate 5G를 활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Connected Factory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선 공유기를 써서 하는 것보다 5G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암호화 통신이기 때문에 보안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5G라고 하는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만의 전용선과 무선 전용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역폭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특정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요거를 이제 밴드 대역폭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팩토리에서 스마트 CCTV가 처리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10G라고 하면은 5G까지는 스마트 CCTV, 그리고 뭐 내부 이제 이 설비 처리 관련된 거는 1GBps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와이파이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스로틀링 기능을 처리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 이렇게 5차선이 있을 때 보통 이걸 이렇게 3차선까지는 네가 쓰고 1차선은 당신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5G 네트워크가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디바이스를 접속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커넥티드 팩토리 같은 이제 그 IoT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자동화 설비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G가 와이파이망보다 훨씬 더 장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엔터프라이즈 IoT라든가 AR, VR 처리,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기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G를 통해서 속도를 더 가까이 만드는 게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Reliable Campus Connectivity는 약간 이제 그 대학교 캠퍼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실생활에 저희 데이투데이 라이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어떤 시설에서 뭐 우리 회사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만의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5G, 프라이빗 5G를 만들어내고 싶은 데는 이제 뭐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인프라 자체라든가 그런 다양한 곳에서도 디맨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제 그 메이저 고객은 앞단에 이제 세계 쪽에 더 그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도 저희가 그 모바일 오퍼레이터 분들과 그 업체분들과 그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속도를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컴퓨팅 서비스는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줄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뭐 C7G,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인스턴스 타입들을 통해서 컴퓨팅, 뭐 그래픽 처리, 아니면 이제 그 모델 만들어내는 거나 스토리 처리에 대한 최적화 하실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엣지 영역에서는 고객에게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의 아웃포스트 원유 투유 서버 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적으로도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프라이빗 5G에 대한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전달이 됐습니다. 예. 뭐 시간 어떻게 채울까 막 걱정하더니 시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딱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이 그 AWS의 그 새로운 리인벤트에 새로 이제 출시된 그 컴퓨팅 서비스 이제 같이 집중 분석해 주신 우리 신은선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 AWS 제품 페이지라든지 또는 새로 출시되는 동영상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궁금증이 좀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